18세기 청교도인들이 세운 나라인 미국에서는 술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고, 이에 술의 판매 및 제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던 금주법이라는 희대의 규제까지 생겨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 당시 금주법으로 인해 미국 사회 전반은 급격히 위축되었지만, 오히려 이러한 점을 역이용하여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고 나아가 미국 최고의 거물로까지 성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유명한 밤의 대통령 알 카포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알 카포네는 전성기 시절 밀수, 매춘, 그리고 도박과 같이 온갖 불법 사업들에 손을 대며 돈을 벌었을 뿐 아니라 미국 각지의 갱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정치인들조차 돈으로 매수하여 이용해 먹는 등 말 그대로 미국 사회 전체를 가지고 놀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만큼 어마어마한 위세를 자랑했습니다. 이렇듯 화려한 타이틀처럼 그의 성장기는 질풍노도를 넘어 그야말로 막 나가는 인생이었다고 하는데요. 뉴욕 빈민가에서 자란 알 카포네는 이미 초등생 시절 교사를 폭행하여 학교에서 퇴학당한 이력이 있었고, 중학교 진학은 아예 포기했으며 이후에는 브루클린 갱인 조니 토리오의 5포인트 조직에 들어가 활동하기도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소규모 조직이었던 5포인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성장하여 나중에는 미국 전체로 확장되는데, 유달리 겁이 없었던 알 카포네는 이때 혁혁한 공을 세워 나중에는 시카고 지부장까지 맡으며 조직의 2인자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1인자인 조니의 가족이 라이벌 갱단 암살자들의 총격에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조직 생활에 회의감을 느낀 조니가 은퇴하기로 결심하면서 2인자인 알 카포네에게 두목의 자리를 물려주는데, 알 카포네는 이렇게 조직을 손에 넣자마자 모든 적대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 곧바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였고, 딘 오베니언, 하이미 와이즈와 같은 시카고 최강의 갱들을 차례차례 무너뜨리면서 결국 도시 전체를 장악한 다음 갱단의 이름을 마피아로 바꾸어 크게 성장시키는데요. 이때 그의 나이는 불과 26살이었다고 합니다. 마피아의 두목이 된 알 카포네는 술과 도박, 그리고 매춘이 금지된 시국을 이용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의 이 사업 구조는 가장 먼저 정치계와 법조계, 그리고 경찰 간부들에게 불법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해 약점을 잡아 자신을 견제하지 못하도록 한 후 사업 규모를 최대한 키워 돈을 버는 방식이었습니다. 알 카포네의 사업들은 굉장한 마진이 남는 일로, 예를 들어 맥주 1배럴의 생산 원가가 4달러였다고 한다면 판매할 때의 가격은 50불이 넘어가는 수준이었으며, 당시 모든 거물들이 알 카포네에게 약점을 하나씩 잡힌 상태였기에 이 사업은 세금 한 푼조차 들어가지 않았고, 덕분에 그는 2년 만에 1억 5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으며, 이 자금 덕분에 알 카포네의 영역은 점점 확대되었고 보다 큰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알 카포네는 미국 전역의 갱들과 마찰을 빚어 끝없는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 이때 셀 수도 없이 많은 조직원과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음에도 그의 조직이 워낙 광범위하고 무서웠는데다 정치인과 법조인 그리고 경찰의 대부분이 매수당하거나 약점을 잡힌 상태라 알 카포네를 막을 세력은 좀처럼 보이질 않았고, 말 그대로 무적의 권력을 손에 쥔 알 카포네는 미국 최고의 갱스터, 밤의 대통령이라는 역사적인 별명까지 얻으며 점점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한편 무적의 권력을 행사하던 마피아 알 카포네를 잡기 위해 엘리엇 네스라는 연방 검사가 나타나는데, 그는 알 카포네를 전담하는 특별 수사반까지 만들어 오랫동안 그가 저지른 비리를 캐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알 카포네의 불법 사업들은 너무나 촘촘히 얽혀 있었을 뿐 아니라 마피아로부터 들어오는 끊임없는 압력과 협박들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수사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고민을 반복한 끝에 네스는 결국 기막힌 방법으로 이 상황을 뒤집어내는데, 그것은 바로 탈세 혐의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를 계속하던 엘리엇은 운 좋게도 알 카포네에게 배신당하고 조직에서 쫓겨난 변호사를 알게 되었고, 덕분에 알 카포네에 대한 충분한 증언을 수집하고 끝내 그의 탈세 기록을 찾아내는데 성공하였으며, 그리고 이를 대법원에 제출하여 혐의를 입증, 그리고 미국 최강의 보스를 깜빵에 집어넣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 알 카포네는 대법원으로부터 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미국 최대의 교도소인 알카트레즈에 수감되었는데, 그가 교도소에 있는 사이 조직은 점점 그에게서 멀어졌고 나아가 지병까지 얻어 눈에 띄게 쇠약해진 알 카포네는 결국 보석으로 출소 후
마이애미의 집에서 운둔하다가 1947년경 48세의 나이에 폐렴으로 사망합니다. 수많은 범죄와 살인을 반복하며 공포의 시대를 이끈 장본인임에도 알 카포네는 20세기 가장 부유한 사업가로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갑부 중 하나로 인정받는 등 명예의 주인공으로 오늘날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는 이미 예전에 죽었지만 유산인 마약 밀매 사업과 마피아 등의 존재들은 현대 사회에도 깊이 뿌리내려 오늘날에도 연방 당국이 끊임없이 추격전을 벌여야 하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암덩어리가 되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